안녕하세요. 방패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금 또 정부에서 또 헛발질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지금 뭐 부동산 규제를 계속 잡는다 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허그 전세 보증보험 요건 공시가 126%에서 112% 추진. 뭐 당장 하겠다는 거 아니지만 122%로 또 내린다는 거예요, 공시가가. 전세 빌라 씨마른다. 지금 이게 원래는 기존의 공시가가 150%였어요. 150%였는데 이렇게 126% 줄였다가 또 집값 잡겠다고 112%로 지금 줄이려고 지금 방향성을 오늘 정부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기사를 읽어보면 뭐 대입변제 급증, 허그, 전세보증 추가 강화, 빌라 전세보증 대상 전세가율 80%로 하향. 그러니까는 전세가율이 90%였을 때는 126%, 그리고 전세가율을 80%, 10%더 줄이게 되면 공시가가 112%로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되면 기존보다 전세값이 10% 내려간다. 국토부 정책 방향성만 정해 천천히 추진. 이거는 진짜 실제 부동산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자꾸 가격으로만 직접적 개입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정부 문재인 때도 이걸 건드려서 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표를 보면 2023년 5월 이전에는 공시가가 150%, 그러니까 감정가 가격에 곱하기 전세가율하면 전세가 100%라면 공시가가 150%였어요. 그리고 23년 5월 이후에 공시가가 140%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전세가율 90% 이렇게 줄여서 지금 126%가 된 거예요. 126%. 이때가 126%. 그리고 지금 추후 정책 방향 공시가 140%, 이건 그대로 가고 전세가율을 10% 줄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112%, 예. 이렇게 되면 112%로 또 하향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뭐 기사를 보면 뭐 전세 사기가 일어나서 뭐 대입변제 허그가 금액 급증해서 뭐 손해를 보고 있다는 뭐 이런 내용들도 쓰고, 그래서 가격을 또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근데 가격 내린다고 사고가 안 없어지냐고요. 전세가율이 기준이 80% 낮아지면 앞으로 전세값이 집값의 80% 아래여야 전세 보증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방안을 두고 빌라 시장이 대체제죠. 아파트 대체제. 빌라 시장이 파장이 클 전망인데 구조상 역전세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뭐 별다른 거 없는데 자꾸 이제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 공시가율을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빌라 전세 시장에 전세 보증 기준인 공시가 126%가 시장 가격 굳어져 있다. 이 시장 가격이 굳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 이게 아직 전세 보증 지금 126% 내린 후에 굳어져 있다.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적응을 했어요.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적응 중. 이제 적응하고 있는데 이걸 또 내린다. 적응 좀 하려니까 가격을 또 내린다는 거고, 뭐 어쨌든 보증보험 이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지금 내린다는 기사예요. 지금 제가 표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의 헛발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이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2017년 임기가 5월 10일 정도에 임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인 6월 19일부터 부동산 규제 시작으로 수십 차례나 규제를 했죠. 수십 차례나. 그래서 그 당시 때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과거 17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 17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보완 내지 완만한 우상향이었어요. 요거는 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그 한번 그 실거래가 연도수를 체크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어디 가셔도 이거는 통계적으로 2017년까지는 뭐 그렇게 폭등도 없었고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적이었어요. 그냥 보합 내지 완만한 우상향 이 정도였어요. 근데 부동산 매매 시장이 정부의 직접적 개입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6월 19일이죠. 이때부터 부동산 규제가 시작돼서 수십 차례나 변경이 됐는데 그 인하여 매매 수요, 그러니까 빌라, 뭐 오피스텔, 뭐 단독 다가구 이런 주거형들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대거 이동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 당시 때 그 정부 직접적 개입으로 인하여 그 정책에서는 집을 사면 완전 병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되는 거고, 또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집을 이제 매매가 거의 없으니까 그 수요가 어쨌든 이사하는 수요, 뭐 이동하는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수요 자체가 매매 수요에서 전세 수요로 대거 이동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허그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게 약 2013년 9월에 출시됐어요. 이게 출시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이에요. 출시는 됐지만 이거를 그 당시 때 2015년, 16년 때도 이 보증보험이라는 이 제도가 있었는데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뭐 은행권에서 뭐 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한번 들어라 뭐 이렇게 해도 그 보증보험이 아까워서 안 드는 분위기고, 보증보험 자체가 없을 때도 뭐 이렇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여튼 2013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생긴 이 보증보험을 이제 이 밑에 이어지는데, 일단은 허그 전세 보증보험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는 2013년 9월쯤에 출시가 됐지만 모든 이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아는 사람들도 이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그 당시 땐 그랬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의무가입도 21년 8월 18일 의무가입을 하라고 이것도 이제 변경이 된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 거고, 일단은 이 허그 전세보증보험이 2013년 9월에 출시됐지만 그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는 분들도 비싼 돈 주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이용하지 않았던 상품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 과거 보증보험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똑같은 말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알지 못하였음. 문재인 정부가 보증보험을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규제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시작을 해서 부동산 규제를 시작을 하면서 이 허그 전세 보증보험을 장려를 했어요. 뭐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거나 전세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런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지금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보증보험 뭐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거를 주고 뭐 이렇게 가입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장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주관적이긴 하지만 매매 시장의 악화로 인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래를 해야 취득세도 있고 뭐 국세, 지방세, 뭐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는 수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매매 시장이 악화되었고, 두 번째,
전세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 갈 사람들이 매매를 할 사람들이 전세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요가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전세가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증보험을 이용한 무분별한 갭 투자들이 시장 참여.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서 전세 시장으로 가는데 실수요자만 간 게 아니라 항상 투자자는 있잖아요. 보통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그냥 뭐 너프하게 봤을 때 실수요자가 80% 그리고 투자자가 약 20% 정도 돼요. 통계를 보면. 근데 지금 뭐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뭐 투자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투자자가 자꾸 지금 요즘 뭐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뭐 안전 적어도 있지만 이게 실수요자 투자자가 시장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수가 돌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투자자가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리스크 있게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자가 요즘은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투자자가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이 이게 적당한 배합으로 있어야 시장이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전 투자자들이 나쁘다고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보증보험을 이용한 무분별한 갭 투자들이 시장 참여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이 집을 갖다가 보증보험에 뭐 예를 들어 150%든 뭐 126%든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을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짜리 들어줬다고 쳐요. 빌라 하나를 전세를 갔어요. 근데 보증보험이 1억 5천이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서울은 그런 데가 별로 없었는데 경기, 인천, 뭐 부천, 그리고 서울의 뭐 강서구 정도? 뭐 더 많지만 일단 요렇게 네 가지만 경기도권, 인천 쪽, 인천광역시, 그리고 부천, 강서 이곳들은 공식 그러니까 서울처럼 그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가지고 이 공시가 이 1억 5천 만약에 전세 보증보험 되는 게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매매가는 막 1억이었어요. 1억. 그러면 전세를 1억 5천을 맞춰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비용 다 빼고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는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그 동시진행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전세를 1억 5천에 맞춰요. 그리고 매매를 1억에 해요. 그럼 5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뭐 이거를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이해하시기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 댓글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이 문제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증보험을 이용한 무분별한 갭투자 시장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대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매 물건이 시장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전세 시장, 그러니까 매매로 나온 것들이 전세 시장으로 전세로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물건들 뭐 빌라, 오피스텔, 뭐 단독 다가구 이런 주택들이 매매를 하려고 나왔던 것들이 나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로 다 돌려버리는 거야. 전세를 돌리는데 이렇게 매매로 나온 물건이 전세로 돌면서 이게 이런 방법. 왜냐면은 전세 맞춰놓고 팔면 더 많이 남거든. 하여튼 이게 지금 되게 말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건 나중에 궁금하신다고 댓글 달면 제가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서 전세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갭투자들이 시장 참여하고 뭐 전세 시장이 막 엄청나게 이제 수요가 막 그 소화가 되니까 전세 사기가 이제 슬슬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21년도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인데 21년도에부터 폭등이 시작하죠. 대부분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가 거의 폭등했죠. 대체재 붕괴가 원인. 뭐 대체재 붕괴가 원인이 뭐냐면 뭐 빌라, 뭐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은 전세 사기는 보증보험을 이용한 사기이며 이 보증보험을 이용한 사기예요. 제가 봤을 때 국가와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니까는 뭐 보증보험 들었다 한들 그 보증보험이 어디서 나와요? 다 국가 예산으로 나오고 보증보험 공사에서 다 그걸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았다 한들 어차피 그 세금에서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회적 그리고 임차인들 뭐 대부분 빌라 사기 뭐 전세 사기가 빌라 많이 이제 집중된 게 오피스텔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기에 이용됐어요. 이 두 가지 주택이, 그 주택이 저 사기에 많이 이제 빌라 사기가 났는데 이게 다 사회적 약자 아니에요.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는 사람이 솔직히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아파트 갈 수 있을 수 있으면 아파트 전세를 가지. 여유 되시는 분 아파트 전세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기 힘든 분들이 이런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으로 사회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회적 약자를 줬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를 진짜 더 악화시켰죠. 더 문제에 뭐 자살한 사람도 많았었잖아요. 아무튼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오늘 기사 나온 게 보증보험 공사 보험 공시가 처음에 150%에서 120% 줄였죠. 근데 또 112%로 추진한대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임차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보증보험 제도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시장 가격을 왜곡함. 그 밑에 과거 보증보험이 없었을 때는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현재와 같이 크지 않았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집주인이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이 집을 못 빼줘요. 그러면 뭐 보증보험회사에서 뭐 전화해서 뭐 돈을 받는다고 해서 뭐 구상권 청구받고 경매 가고 막 거기까지 안 가고 임대인이 물론 그 이사는 그 날짜에 못 맞춰서 가는 경우는 많았죠. 임대인이 돈을 빼줘야 돼. 근데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 세입자가 이 집을 다른 임차인을 어 다른 임차인을 받아서 나갔잖아요. 옛날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돈을 받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사만 늦어졌지 뭐 돈을 날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뭐가 문제냐면 제가 봤을 땐 보증보험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증보험이라는 게 생겨서 이게 보증보험이라는 이게 공시가가 이제 기준을 하잖아요. 이 공시가가 시장 가격의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기준.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원래는 이 나가야 될 집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이 공시가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되는 집만 또 찾다 보니까 원래는 보증보험이 없었던 시기에는 나갈 때 되면 나가고 이랬는데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되는 물건만 찾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은 빠지질 않는 거야. 새로운 임차인이 거기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 구간이 안 맞으니까. 그 보증보험 그 공시가 기준의 금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뭐 보증보험
뭐 어떤 뭐 임대인과 더 어떤 분쟁이 커져서 뭐 임차권 등기하고 뭐 이러다 임대인이 좀만 기다려달라는데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뭐 경매 신청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일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오히려 시장을 붕괴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보증보험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전세사기 기준 및 도구로 사용됨. 그러니까 아예 이 기준이 안 됐으면 그냥 보통 현재 그 동네 아니 그 지역의 시세대로 내놓고 나가면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 받아서 그 돈 받고 나가면 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명확해진 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고 이 기준이 없다고 하면 나가요. 뭐 그 시세에 뭐 임대인이 뭐 터무맹랑한 금액 아니면 그 동네 부동산한테 시세 물어보면 대충 비슷한 가격에 해서 새로운 입장 구하고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가가 전세 사기 기준이 정해지면서 되려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자고 일어났는데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인데 가격을 또 낮게 내려야 되는 거야. 뭐 2억짜리 집을 갑자기 정부 개입 때문에 보증보험이란 것 때문에 뭐 1억 5천에 내놔야 돼. 보증보험 구간이 1억 5천밖에 안 돼요. 그 5천만 원이 일반 사람이 5천만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고요. 어? 뭐 임차인들도 그렇지만 저는 임대인이 가장 피해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을 가만 놔뒀다가 나는 집 가진 쟤밖에 없는데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돈 5천만 원을 내가 어디서 구해서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만든 게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공시가를 또 조정하면 시장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번에 공시가 112% 추진 중이래잖아요. 지금 126%도 지금 126%도 아직 다 시장이 적응을 안 됐어요. 적응이 다 안 됐다니까요. 지금 이것도 혼란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게 아직 전체 시장 전체에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112% 추진한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또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공시가를 또 조정하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대체재,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 대체재 이런 주거용 그 물건들이 대체재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체하는 이 대체재 시장의 붕괴로 또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부동산 약간 어 지금 현재 24년 11월은 부동산이 그 전까지는 약간 엄청난 오름세가 있다가 지금 그나마 보합 내지 약간 멈춰 있거든요. 가격이. 그럼 이 정도로 가서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면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물건들이 더 이제 이사갈 수요가 갈 수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공동주택가 구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주택들이 더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 그 수요가 어디 가겠냐고요. 또 아파트로 갈 거 아니에요. 아파트 전세든 월세든 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대체재랑 아파트의 대체재가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는데 지금 이 대체재를 또 잡는 거야. 또 잡게 되면 또 막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많은 문제들 중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대체재가 붕괴가 되면 또 아파트 가격이 제가 봤을 때 또 폭등할 수 있다. 수요 그러니까 임대차든 매매든 이 수요가 이쪽으로 다 쏠릴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한 번 폭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보증보험 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차라리 이게 없으면 대체재 지금 이 대체재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이 이 보증보험 제도가 없어져야 이 시장이 활성화돼서 아파트 가격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정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이 대체재 수요로 인해 아파트 쏠림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또 가격도 좀 폭등이나 폭락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대체제 뭐 이런 등이 시장이 활성화되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임. 폭등이나 폭락은 시장을 경직시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짐.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둔촌주공, 저희 사무실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인근에 있는데 요즘 되게 좀 조용한데 또 정부에서 이런 행동을 또 해요. 이게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지금 문정부에서 윤정부까지 똑같이 헛발질들을 하니까 여기도 니은이고 여기도 니은이네. 하여튼 문에서 윤으로 가는데 똑같이 헛발질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헛발질 타면 저희 구독자들 올림픽 파크 포레 뭐 소유자들 많으실 텐데 포레온 또는 서울 아파트들이 또다시 한번 폭등할 수도 있어요. 폭등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또 공시가를 또 만들면 공시가를 또 이렇게 낮추잖아요. 그러면 포레온 및 포레온 아파트 및 서울 아파트 폭등할 수 있다. 그게 25년에서 26년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거 100%는 아니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 어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아파트 매수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을 다뤘습니다. 만약에 뭐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한번 골라서 그거를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소재가 있으면 또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